양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아쉽습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안녕하세요. 요즘 살면서 말이죠. 너무 풍족하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문제는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두 분은 어떤 간절함이 있나요? 글쎄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너무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건강한 게 정말 간절해지더라고요. 건강해야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건강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노력해야 되더라고요. 건강에 대한 간절함이 점점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이 드셨다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려운 걸 다 해서 석사를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게 또 박사가 또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47인데 이제 아이가 4살, 1살인데 60이 되더라도 얘가 17살밖에 안 돼서 그때 아직 건강했으면 하는 건강이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뭐 사역이죠. 그렇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간절함이 영혼권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데 저나 우리 두 분이나 저 모두에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이분도요, 그 음악에 대한 간절함으로 뒤늦게 성악을 공부해서 일본 왕비까지 감동을 시킨 분이십니다. 파페라 가수 희진 형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것.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것.
일본의 왕비를 감동시킨 한국의 폴포츠. 파페라 가수 휘진. 자동차 연구원으로 일하다 뒤늦게 음대에 진학해 한일 양국으로 가며 노래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그의 아름다운 회복 스토리를 만나봅니다. 대단하시네요. 예. 뉴스에 나오는 분. 서울대로 어떻게 한 방에 딱 들어갔어요? 아니요. 오수에 있어요? 공연 보시고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좋게 봐주셔서 비급한 순간에 SS를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께 보낼 때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정말 참 목소리가 너무나도 맑고 깨끗하고 네. 남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부럽습니다. 예. 그 휘진이라는 이름이 본명이세요? 네, 본명은 권휘진이고요. 성이 좀 어려워서 네, 네. 이름만 떼서 휘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또 같은 또 안동건 씨를. 네. 근데 혹시 그렇구나. 저는 네. 휘진만 들을 때는 또 가수 희성 씨랑 형제지간인가 또 사촌지간인가 그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영광입니다. 자, 제가 네. 우리 휘진 씨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잘 조사했는지 한번 들어주십시오. 1977년생 가정형편 때문에 용산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아자동차 디자인 설계 연구원으로 근무했고요. 뒤늦게 성악을 공부, 오수 끝에 1999년 서울대 음대 성악과 합격, 2001년 베데스다 콩쿨 1위, 2008년 1집 앨범 페이스, 파페라 가수 데뷔, 2010년 5월부터 곤도 유키코 사장 겸 프로듀서의 주선으로 일본에서 활동, 2010년 8월 세계 어린이를 위해 개최한 국제회의의 기념 콘서트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이후 일본에서 많은 자선 콘서트 공연, 지금까지 한국에서 3장의 앨범과 일본에서 2장의 앨범을 발표. 와, 이거 일본 활동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네, 지금까지 많이 있었어요.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연관 검색어가 일본이 사랑한 가수입니다. 네. 일본 시장에서 그렇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콜을 받고 그렇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다 제가 잘한 건 아니고요. 네. 그때 있었던 한국 기획사 사장님이 네. 일본에 출장 가실 일이 있었는데 CD를 그러니까 저희 회사 CD를 들고 가셔서 네. 휘진 씨 CD를 가지고. 네, 저 CD 말고 많은 CD들을 네. 또 회사 소속된 CD들 한 10장 넘게 가져가셔서 이제 각 기획사에 이제 만나는 장소가 있었대요. 그래서 네. 그런 장소에서 이제 나눠주고 이제 명함 나누고 해서 한번 같이 교류해보자 했는데 이제 그 중에 발탁이 되셨네요. 네, 그렇게 돼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뭐 지금 네. 일본에서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있긴 있는데 가까운 나라지면서 서로 또 취향이 달라서 일본에서 성공하기 쉽지는 않은데 네.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저희가 화면 속에 담아봤거든요. 네. 네. 한번 준비된 화면 보시죠. 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공고를 졸업하고 기술자로 일하던 늦깎이 성악가가 일본에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가곡과 팝, 일본 노래를 부르는 파페라 가수 휘진 씨.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자동차 연구원으로 일하다 뒤늦게 음대에 진학해 성악가의 꿈을 이룬 그의 삶이 노래에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저같이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노래로. 素敵と思えば素敵なんですから、それ以上何もないと言いますか、自分のフィーリングに合えば。 이례적으로 일본의 왕비도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그는 오늘도 노래를 통해 자신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동부에 대지진이 난 지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워낙 피해가 커서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한데요. 가장 가까운 이웃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돕고 있습니다. 도쿄 신강문 특파원입니다. 마을 대부분이 지진 해일로 파괴된 한 어촌입니다. 쓰나미 100일을 즈음에 열린 초등학교 운동회, 한국 파페라 가수의 깜짝 위문 공연이 시작됩니다. 더 열심히 도우러 와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여기 와서 이것을 보고 나서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 피난 소리를 전전해온 이재민들과 어린이들.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위로의 마음만은 맑은 목소리를 통해 전해집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예. 뉴스에 나오는 분. 네. 아이고, 뉴스 네. 영상에 보니까 그 일본 그 미치코 왕비도 지금 와 계시고 그 당시에는 정말 대단한 뉴스감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때? 예, 그게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네. 거의 몸이 너무 안 좋으신 상태여서 그게 불가능한 상태인데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준비를 좀 열심히 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공연하게 됐어요. 또 그 공연을 통해서 일본 내에서는 뭐 거의 인기 스타가 되셨겠는데요? 예, 그 전에는 잘 모르셨는데 그 이후로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 공연이 끝나고 왕비께서 그냥 가신 게 아니고 또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또 이제 대기실 거기까지 방문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 대기실로 오신 건 아니고요. 경호 문제 때문에 딴 장소에 기다리고 계셔서 제가 찾아 기다리고 계시다고 만나고 싶으시다 해서 한 조금 시간 나누어서 이제 담소 나누고 말씀 듣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으면 그렇겠어요.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되게 저는 좀 어떤 분인지 솔직히 이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악수 한 1분 정도 계속 하시면서 고맙다 얘기하시고 일본 어린이들 특별히 위해서 노래 많이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아니 뭐 우리나라 때문에 정서적인 건 있는데 영국에는 여왕이 있고 일본에는 또 있다 보면 그쪽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됐을 것 같아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근데 아까 화면을 보니까 사실은 일본에 요즘에 뭐 이렇게 대지진에서부터 여러 가지 또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또 많은 또 위문 공연도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좀 우여곡절이 많은데 그날 그때 일본 왕비 오시고 공연이 잘 마친 다음에 2달 있다가 대지진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되게 많이 힘들었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도 어떻게든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위문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초나 양초나 무슨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싸서 택배로 한 2-3번 보냈어요. 마스크나 이런 것들. 그랬더니 일본 사장님이 되게 고마워하시면서 직접 본인이 쓰셔도 되는데 더 어려운 분들한테 도와야 되겠다 하셔서 그 동북부 대지진 난 지방에다가 가시는 분한테 편으로 보내게 됐는데 거기 있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그거를 받으시고 고맙다고 하셔서 이렇게 초대하셔서 그때부터 거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일본에서 그렇게 좀 성공을 거두시고 일본에 팬들이 많아서 팬들한테 또 이렇게 선물이나 또 편지나 이렇게 귀중한 것들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 특별한 선물 중에 하나를 한번 제가 준비했습니다. 열어서 볼까요? 자, 과연 일본의 팬들이 아주 뭐 다양하게 많은 걸 보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진도 있고요. 또 그 안에 편지는 우리 성민 씨가 한번 이렇게 읽어주시겠어요? 자, 편지가 드리겠습니다. 있죠. 일본 우리 친구들이 일일이 다 쓴 거거든요. 뭐 그림 일기도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일본어로 편지도 쓰고 막 그랬는데요. 또 한글로 된 편지도 있고. 한글로 된 이런 편지도 있고. 자, 이렇게 있는데 희진 씨에게 운동에 와주셔서 고마웠습니다. 희진 씨는 키가 크고 매우 멋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의 노래를 들었을 때 마치 신이 춤추듯 내려서 읊고 있는 것 같은 매우 훌륭한 노랫소리였습니다. 동경해버렸습니다. 노래를 가득히 부른 것에도 관계없이 쭉 미소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희진 씨, 한국에 있어도 꺾이지 않고 몸조심하고 많이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정말로 우리들이나 지역의 남을 위하여 노래를 불러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아까마에 초등학교 6학년 카나자와 따이치. 초등학교 6학년 글이네요. 정말 이런 편지 받으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팬들한테 오는 편지도 고맙겠지만서도 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삶의 희망이고 꿈이잖아요. 느낌이 어떠세요? 그때 되게 많이 같이 울었어요. 거기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각 집에 한 분씩은 다 지진 때문에 희생당하신 분들이어서 그러니까 다
다들 참고 계시더라고요. 그 마음에 아이들 때문에 얘기 못 하고 계셨는데 공연 통해서 그 노래를 부르니까 그냥 참고 계셨다가 그게 억눌린 게 폭발하니까 일본 분들이 잘 안 오시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근데 진짜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맙다 고맙다 얘기하시는데 일본어로 막 얘기하시는데 제가 못 알아듣긴 했지만 그 마음이 노래를 통해서 전달되어서 참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우리 희진이 형제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일본에서 먼저 이슈가 되고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를 든다면 어떤 이유를 좀 들고 싶으세요?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네. 열심히 뭐 어디서든 열심히 하니까 그게 결실을 맺은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거기 계셨던 분들이 저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제가 거기서 잘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진정한 노래 실력, 음악성으로 승부수를 던지셨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봐주시면 저도 일본에서 9년 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오사카에서 5년 반, 동경에서 3년 반. 근데 거기가 저는 고베 지진 때 이제 가서 위로해주고 또 여기 동북 쪽에는 제가 이제 몇 번 집회를 가졌는데 거기는 일본은 이 신이 800만. 셀 수 없을 정도로 신이 800만이나 되는 신의 종류가요. 800만이나 되는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가 늘 항상 일본 1천만 구령, 1천만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자. 그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우리 휘진 씨를 목사님이 아닌 선교사가 아닌 가수로서 또 하나님이 또 귀하게 쓰실 것 같아요. 일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좀 갖고 계세요? 되게 희한한 일인데요. 제가 그런 거를 일부러 내색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 사장님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희진 씨가 그런 종교를 갖고 있으면 그런 종교적인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도 이번 6월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이번 공연 제목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이틀곡으로 주기도문을 어이구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을 내고 콘서트를 하는데 간증 집회처럼 그렇게 일부를 준비하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검색어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연관 검색어는 한국의 폴 포츠입니다. 네, 아까 뉴스 기사 이제 헤드라인에서 봤는데 한국의 폴 포츠. 이 폴 포츠라는 얘기는 마음에 드세요? 좀 과분한 것 같고요. 폴 포츠 영상 제가 데뷔 전에 그 영상을 많이 보면서 저도 힘을 얻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분 보면 되게 동경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 찬스를 잘 잡으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훨씬 더 감동적인데요. 근데 요즘에 뭐 워낙 방송사에서 한국의 폴포츠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휘진 씨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능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 쉽지 않는데 언제 발견하셨을까요? 제일 처음 시작은 노래는 좋아했는데 직접적으로 권유를 받은 건 직장생활 할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요? 신우에 있었던 한 형제님이 이제 찬송가 부르는 거 들으시더니 넌 노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장 내 신우에서? 기아자동차 내에 신우의 성경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점심시간 때 조금씩 짬을 내서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찬송가를 부르니까 그 형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선생님도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해주셨네요. 되게 감사한 일이네요. 글쎄 말이에요. 회사내라면 그런 것도 아닐 때 신우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냥 뭐 노래 잘한다 그러고서 말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거든요. 자,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아이고. 바로 이 시절 사진입니다. 네. 아, 머리가 짧았던 시절도 있으셨군요. 지금은 일반인 같아요. 지금 연예인인데 일반인입니다. 네. 여기서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한 3년 근무했어요. 3년.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 경제적인 가정의 네. 어려움 때문에 네. 사실은 노래를 안 하고 직장을 다니신 거잖아요. 이때 좀 생활에는 어떠셨어요? 생활 좋았죠. 아. 네. 대기업 들어가니까 우선은 그러니까 제가 써야 되는 사람인데 버니까 부모님도 네. 되게 좀 안정이 되셔서 네. 좋아하시고요. 되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형편 때문에 이제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라 인문계가 아니라 이제 공업계 고등학교를 가서 네. 일찍 이렇게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네. 예. 집안의 가장이 되셨군요. 네, 그렇게 됐어요. 네. 근데 아까 그 교회 그 신우의 형제님이 이렇게 네. 교수님도 음악 하시는 분도 또 소개해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정식 교육은 언제부터 받으신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이제 레슨을 주로 퇴근하고 이제 받게 됐고요. 네. 그래서 네. 취미로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취미. 네, 그런데 선생님이 취미로 하면 늘지가 않는다. 전공할 생각을 한번 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입시 선생님인데 지금 명지대 학교 근처에서 이제 네. 이제 전문적으로 학생들 예. 가르치시는 유신선 선생님이라고 베이스신데요. 네. 되게 열정이 가득하신 선생님. 어찌 보면 그분이 은인이겠네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은인이죠. 예. 퇴근하고 제가 좀 늦으면 12시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밤에. 와. 그래서 12시까지 레슨 해주시고 네. 새벽 되면 차가 끊기니까 그때는 지하철이 1시까지는 안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집에까지 또 데려다 아우, 주시고 그래요. 열심히 하라고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아우, 되게 열정적으로. 복이 있으시네 진짜. 네, 저는 예. 그것 근데 그분 정말 때문에. 그 직장 다니면서 네. 그런 이제 대기업이라는 데가 야근도 하고 네. 늦게 끝나고 아까 12시 네. 얘기하셨는데 그 시간 맞추는 거, 네. 또 레슨비 내는 거 이런 게 만만치가 않았을 것 같아요. 월급 대부분을 네. 레슨비로 썼고요. 네. 어머머. 네. 근데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네. 할 전에 어렸을 땐 하고 싶었는데 어려움 때문에 못했는데 네. 그런 환경이 주어졌고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 때 이때 놓치면 아마 평생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낌없이 내고 아. 배웠어요. 요때 그 우리 그 선생님께서 희진아 이번은 돈 내지 말고 내가 그냥 가르쳐 줄게 딱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도 해주셨어요.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너무 이야.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할 때 네네. 선생님께서 그냥 오라고. 그냥 아우 오라고. 정말 평생 은인이시군요. 네, 평생. 예. 네. 이거 저희 딸이 지금 음대 대학원을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연관이 네, 연관성이 많아서 너무 좋은데 또 장모님이 저를 잘 아신다니까 더 좋고. 그런데 음대 들어갈 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막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 우리 딸이 음대 막 시험 치었거든요. 막 가서 막 피아노 하고 막 아버지. 목사님도 아버지군요. 그런 막 기도를 했는데 음대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보통 재수는 재수 없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기본이고. 필수고. 네. 근데 아까 오수했다고 했죠. 오수. 근데 서울대로 어떻게 한 방에 딱 들어갔어요? 아니요. 오수에서. 오수했어요? 네. 이야, 삼수도 아니고 오수. 네. 그동안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요. 직장은 도중에 그만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그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속해서 도전하신 거예요? 네. 이야, 그것도 서울대를. 쉽지 예. 않을 텐데 어떻게 5년이나 그렇게 도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또 잘 봐주셔서 그렇게 신경 써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 시험을 계속 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꼴찌로 붙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근데 노래를 부르면 네. 실력을 알거든요. 네. 그래서 네. 친구들 동기들 노래 부르는 걸 쭉 들어보니까 제가 제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 아니요, 다 봐도 그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기본도 제일 없고요. 5년을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했던 친구들에 비해서는 네. 정말 많은 것들이 부족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긴 그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네, 그렇지. 당당하게 합격. 예. 네, 그래도 들어가서는 또 다른 세상이. 그럼요. 하지. 어떤 분들은 추가 합격 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네. 네. 음대 시절은 또 어떤가 좀 사진 보면서 얘기 나눌까요? 네. 자, 제가 다음 사진을 사진 제가 싹 전문.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짜잔. 네. 네. 이건 어떤 사진입니까? 2000년도에 오페라가 있었는데요. 네. 네, 마타네 사수 오페라 있는데 이제
친구들 같이. 몇 학번이신 거예요? 그때는 99학번으로 들어가서요. 2학년 때. 나이는 한참 지난 99학번이에요. 네, 한참 지난 99학번. 네. 조교 같은 99학번. 네. 그리고 또 다른 사진 또 보여드릴게요. 네. 그 사진은 이건 졸업 연주 때 같이 했던. 완전히 프로들 같은데요? 네. 예. 졸업 연주 사진입니다. 네. 사실 그 서울대 음대 그 부자들이 많잖아요. 부자 자녀들이. 선입견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휘진 형제님은 아까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레슨비 걱정을 할 정도로. 집안이 어려워서. 근데 그 부잣집 자녀들하고 좀 거리감이 있지 않았을까? 제 스스로는 좀 솔직히 좀 거리감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주눅이 들긴 했지만 나이도 많고. 네. 그 친구들이 그렇게 저를 뭐 부족하다고 외면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TV에 나온 그런 부잣집 친구들, 음악하는 친구들은 전혀 아니고요. 다들 너무 친절하고 실력도 있고 예의도 바르고. 그러니까 차라리 못됐으면 제가 막 더 할 텐데 너무 친절하고 좋은 거예요. 동생들인데도 너무 잘해주고 형이고 오빠고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그게 선입견이었군요. 우리가 이제 부잣집들이 많아서. 절대 그렇지 않다. 되게 깍쟁이 같겠지? 오늘 보니까 희진 씨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되게 겸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 정도는 나 걔네들 싫었어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좀 무서웠던 선배님들도 있었어요. 예, 아까 입시할 때 선생님도 있었지만 또 서울대 음대 들어가서 많은 은사님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대 이제 명예 교수님이신 이인영 교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아꼈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 선생님을 저희가 만나고 왔거든요. 모르셨죠? 예, 잠깐 볼까요? 네. 제가 학생들을 40-50년 동안 많이 가르쳤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신앙이 투철하고 또 학업에 참 열심히 했죠. 권희진 씨도 학교에 있을 때 참 근실하는 학생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생과 제자 이를 떠나서 참 신자식처럼 생각하고 제가 학생을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그렇게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지 제가 눈이 오는 날 아침에 학교에 갈 때 혹시 자동차가 미끄러질까 봐 생각해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집 앞에 눈을 갖다가 한 70, 80m를 쓸어버렸어요. 새벽에 와서 선생님 자동차 가지고 내려오실 때 언덕을 내려오실 때 혹시 자동차 사고 날까 봐 걱정해서 했다고. 참 고마운 학생입니다. 그만큼 자식처럼 신자식처럼 제가 생각하고 그렇게 있었던 지금까지도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희진아, 무슨 길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잘해야 된대. 그리고 잘하고 있어. 내가 가끔 전에 그 테이프로 CD를 듣고 하는데 내가 참 마음속에서 감동받을 때가 있어. 좋은 신앙을 가지고 훌륭한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를 바란다. 막 그렇게 되겠지. 또 우리 또 자주 좀 만나고 싶다. 보고 싶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 연락 좀 하라고. 들으셨죠? 연락 좀 하라고. 정말 감사하네요. 근데 저렇게 나이 많은 교수님께서 옛날 일을 이야기하면서 희진아 연락 좀 하자고라고 하는데 너 정이 막 너무 느껴져요. 우리 이인영 교수님은 우리 희진 씨에게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되게 엄하셨어요. 저렇게 자상하신 모습을 알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정말 호랑이 선생님. 그러니까 레슨을 1시간 받는데요. 한 번 한 5분 받다가 한 50분 넘게 혼나기도 하고요. 가르칠 때는 엄하시게. 굉장히 무섭게. 그래서 근데 대부분 선배들 같은 경우도 힘들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랑 같은 방향이었어요, 집이. 그래서 선생님 차를 얻어 타고 가면서 이제 선생님이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어떤 마음인지 더 잘 이해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선생님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학점을 잘 받으려고 했는지 눈을 70m를 쓸어내셨다고 그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는데요. 겨울인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요. 네. 그 언덕에 사셨는데 그 당시엔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에 사셨는데 너무 차가 다 못 다니는 거예요. 그 저기 낙성대 서울대에서 낙성대 가는 길인데 네. 그래서 거기를 쓸었네요 보니까. 네. 근데 그 전에 선생님이 해주셨던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때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거의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레슨 해주시고 같이 청소하고 뭐 감 따고 뭐 가지치기, 뭐 장미도 가꾸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정말 음악적으로 부족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 선생님 관계가 이제 돈독해지고 선생님이 뭐가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요. 계속 선생님이 부르시고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서 그냥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아시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학점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진실된 마음이었군요. 죄송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학점을 주실 수 있는 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스승님이 또 영상 편지까지 보내주셨는데 우리 휘진 씨도 가만히 계실 수 없잖아요. 카메라 보시고 영상 편지 한번 좀 따뜻하게 전해드리시죠. 예. 아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방송도 나와주셔서 선생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더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그 돈독한 정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네, 그 휘진 형제님과 함께하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연관 검색어가 성악가에서 파페라 가수로입니다. 네. 성악을 하신 분이 파페라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주로 이제 성악을 고집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쵸, 예, 어떤 또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회사에서 그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유학을 가지 않기로 생각을 하고 이제 크로스오버 가수가 되기로 했는데 거기서 이제 기획사에서 있으면서 녹음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녹음을 하다 보면 저는 괜찮은데 거기서 제작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거를 다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늦어지고 앨범 작업이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목소리가 너무 좀 두껍다. 그러니까 듣기에 거북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클래식을 접하신 분들이 아니라 주로 가요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음악을 하셨던 그러니까 그분들은 발성이 어떤지 이걸 모르고 그냥 느끼는 대로 귀로만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싫다, 무겁다, 부담스럽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자존심이 또 있어서 되게 많이 트러블이 있었죠.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앨범이 나오기 위해서는 청중들이 들어야 되는데 청중들한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휘진 씨가 지금 하고 있는 발성법들을 조금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탁을 들었는데 되게 마음이 갈등이 되었죠. 지금까지 배웠던 발성들이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클래식에서는 목을 잡지 않고 여기를 열어서 유지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목을 잡아서 소리를 아름답게 그분들이 원하는 소리를 또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기는 좀 고민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 조금 좋은 결과가 성과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오신 거죠? 네. 그러고서는 그러니까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크로스오버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있는데요. 돈보다는 우선은 외국을 갔다 오는 거랑 여기서 활동 유학을 가느냐, 여기서 활동을 계속 하느냐로 좀 고민을 했는데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친구들도 물어보고 교수님들이랑도 상의를 많이 했는데 이런 크로스오버 장르로 한번 해보자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제의가 들어왔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상담을 하고 나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셔서 그때는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게 있는 줄 몰랐죠. 그냥 그냥 열심히 하면 되나 보다 이랬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가는 길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달라졌습니다. 그런 순간이었네요. 네. 그 팝페라, 성악, 네. 뭔가 좀 다를 것 같은데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아이면 조금 맛배기로 조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성악하고 팝페라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팝과 오페라. 근데 지금은 오페라 하시는 분들이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페라적인 뭐 그런 걸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팝과 오페라의 합성어인데요. 그래서 팝페라라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나라 외국에서는 또 크로스오버 가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로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알기로는 그 목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성대를 내려서 발성을 이렇게 멀리까지 소리를 멀리까지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라는 하나의 장치를 또 이용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더 얇고 미세한 소리를 내기를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흉내를 낸다면 이런 건 성악이고 내 손가락 너무 많이 죄송합니다. 그게 많은 거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게 맞습니다. 이런 식이다. 예를 들면 앨범이 나올 당시만 해도 팝페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았나요? 몇 분 안 계셨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때 반응이 어땠었어요? 그때도 뉴스에 많이 나왔거든요. 9시 뉴스에 나오고 인터뷰도 해주셨는데 그때 사장님이 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앨범 내고 활동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네요. 좀 안타깝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저는 뉴스에서만 이렇게 실제로 처음 봤는데 왜 건씨들은 다 나처럼 얼굴이 클까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희진 씨를 자꾸 방송하면서 보니까 눈이 굉장히 사슴 같아갖고 이렇게 보면 볼수록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좋게 봐주셔서 그 어렵게 팝페라 가수가 됐는데 그냥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고 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 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없었다 그러면 목사님 거짓말이고요. 교회 가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면서도 막 진짜 꺼이꺼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옆에 기도하시던 권사님들이 휴지를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참 감사했던 게 하나님께서 주위에 좋은 분들을 많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도록 때에 맞게 정말 위급한 순간에 SS를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께 보낼 때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 한 자동차 회사 다닐 때 신우의 그 형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또 아까 그 화면 속에 나온 교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하는데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도와주잖아요. 근데 우리 희진 씨를 우뚝 설 수 있게 했던 하나님의 모습, 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전의 명수 하나님. 그래요?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연락 왔을 때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 기획사 사장님한테 더 이상 못하겠다, 못하겠다, 활동 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렇게 또 일본에 활동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입시 때도 오수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5년째 영장도 계속 나오고 그걸 미룬 상태에서 이게 하는 게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입시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이 아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라고 이렇게 저를 붙잡아 주셨는데 그때 안 됐으면 저는 아마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일본을 이렇게 진출하면서부터는 좀 일이 술술 잘 풀렸나요? 잘 풀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때 아까 지금 영상 장면 화면에 나왔던 그 왕비께서 오시고 나서 그 다음 2달 있다가 대지진이 또 났습니다. 되게 일이 잘 될 만하니까. 그러고 나서 일본에서는 그 전과 후로 완전히 나뉘거든요. 제가 동경에서 주로 있었는데
대지진 나기 전의 동경이랑 그 후의 동경은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명 자체가 한 반 이상이 없어졌고, 네, 되게 어두워졌고요. 그리고 거기 계셨던 분들도 되게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 일본에서는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군요. 굉장히 큰 사건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것 때문에 다 죽여버리고 전기도. 그래서 더 마음이 많이 안 좋고 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에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정말 힘들지만서 다시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다시 또 거기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또 그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신 거잖아요. 일본 사장님이 그런 걸 좋게 보신 것 같아요. 보통 같으면 다른 루트를 찾아보고 일을 할 텐데 저는 사장님한테 뭔가를 도와드리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네가 그런 걸 원한다면 그럼 우리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거기 피해 지역을 계속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일본 사장님이 일본에 계시니까 그분을 도와주려고 초나 그런 걸 보냈는데 그분이 더 어려운 그쪽에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일본에서 활동을 하면서 일본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셨나요? 아닙니다. 아내는 지금 제가 온누리 교회를 다니는데 온누리 교회 청년부에서 데뷔 전에 만났습니다. 데뷔 전에요. 그럼 오랫동안 연애하셨나요? 네, 한 5년 연애. 그러면 이참에 아내 자랑 한번 해주세요. 아내가 아니 왜 당신 난 내 얘기 안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아내가 참 고맙죠. 그냥 저랑 전혀 다른 성격이어서 잠잠히 기도해주고 도와주려고 뒤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 항상 볼 때마다 감동이 고맙습니다. 노래하는 분은 아니시고요? 네, 노래하는 자매님은 아닙니다. 궁금하네. 아니 갑자기 아니 결혼 이틀 전까지도 뭐 일본에서 공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때 제가 일본에서 활동하는 거를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하용재 목사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되게 돌아가시 직전까지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때 저 말고 다른 분이 원래 게스트셨는데 갑자기 그분이 몸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대타로 가게 돼서 그 전전날, 결혼 전전날 공연까지 공연하고 러브 소나타라는 공연 다카마스 그 공연이 원래 러브 소나타 일본 전역을 돌면서 투어하고 복음전하고 근데 결혼식에는 지장 없었어요? 근데 감사한 게 그날 통역하시는 목사님이요. 제 주례 목사님이셔서 후쿠자 마키토 목사님이요. 지금 동경 온누리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 다음 날 같이 귀국했습니다. 목사님이랑. 하긴 뭐 노래를 결혼식 날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결혼식 날 자매가 세 곡 부르라고 해서 축가로 세 곡. 본인이요? 본인 결혼식에 본인이 축가를. 근데 참 은혜로운 게 또 아픈 분한테는 또 쓰임 받는 도구가 다르겠지만 또 하나님은 참 다양하게 쓰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까 한국에서 음반을 3장, 일본에서 2장 발매했다고 하는데 또 새로운 앨범 소식은 없습니까? 올해 4월에 지금 앨범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또 한국에도 또 어려운 일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이 터졌죠. 그때 저희 그 제목이 축복이라는 테마로 지금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아픈 사건이 일어나서 좀 한 1년 정도 미루어졌습니다. 발매되는 대로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나오시는 분들한테 모두 저희가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이제 프로그램 제목이 회복이잖아요. 휘진 씨가 생각하는 회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작가님 연락 와서 그 이후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는데 말씀 듣자마자 딱 생각이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 있어서 회복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하나가 궁금한 게요. 저희가 또 기도빨이 좋은 방송입니다. 방송을 보시고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자매들이 기도를 해주거든요. 희진 씨가 지금 갈구하고 있는 거, 갈급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받은 사랑을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렇게 얘기하면 미워 죽겠어요. 저거까지 저렇게 멋지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선생님들이 해주신 거 저 보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를 바라기 참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인데 정말 우리 회복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우리 희진 씨를 위해서 네.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휘진 형제님을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문제로 일본 열도가 힘들어하고 1억 2,3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희진 형제님을 사용하셔서 저들의 영혼을 쓰다듬어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또한 왕성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희진 형제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음악성과 아름다운 목소리와 또한 영성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사오니 놀랍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야훼 일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활동할 때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회복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만져주심과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